걱정들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괴로워지고 너무 걱정이 많아 어떡하지라고 할 때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조금 더 긍정적인 방면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극복할까요? 2월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2월에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1년 중에서 제일 우울할 때가 저는 2월인 것 같아요. 왜냐면 1월은 그래도 조금 새해가 되었다 이런 희망적인 느낌이 있고 3월은 그래도 이제 봄이네 라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2월은 날씨도 여전히 춥고 그리고 벌써 1월이 지나갔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2월이 조금 센치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처럼 2월을 맞이한 마음이 기쁨보다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조금 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부정성 편향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본인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그래도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걱정이 많으세요? 아니면 걱정이 없는 편이세요? 걱정 너무 많아.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난 정말 쓸데없이 걱정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책에는 바로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굉장히 편향된 사고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편향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우리는 원래부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책에서는 앞쪽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왜 부정적일 수밖에 없냐? 우리가 그 수렵 채집을 하고 막 그랬던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겠어요? 아니면은 되게 행복하다 오늘도 내일은 모르지 이런 사람이 살아남았겠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맛있는 거가 있더라도 내일은 사냥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좀 아껴놓자 라고 걱정하는 사람, 이렇게 갑자기 뭔가 날씨가 이상해진 걸 보니까 어쩌면 호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라고 계속 걱정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남았겠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짐승의 공격을 미리 대비하고 자연재해를 미리 대비하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조상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살아남기 좋았다. 긍정적인 사람 다 멸종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고 하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부정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책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 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왜 부정적인 생각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그 이야기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부정적인 것에 사람들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것 플러스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치우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존 티언이라는 과학 저널리스트와 로이 F. 바우마이스터라는 사회심리학자 이 두 명이 공동 저자로서 이 책을 썼는데요. 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정성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한번 한다든지 상사의 피드백도 너 잘한다, 너 좋아, 너 믿음직해라고 하는 거는 빨리 잊어버리면서 한 번 상사가 나를 노려본 거는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알아냈는데 이것을 바로 4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4의 법칙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정확히 1대4의 비율로 우리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나를 들으면 긍정적인 말을 4번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주 화목한 부부가 있어요. 아주 화목한 부부들은 보통 의사소통 과정에서 한 번 싸우고 한 번 화해하고가 아니고 한 번 싸우고 3번 이상 화해하거나 좋은 의사소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은 어떻게 피드백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봤더니 소위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고객 피드백의 평균은 이 서비스에 만족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3명일 때 정말 개떡 같네 다시는 내가 이 상품 사나 봐라 라고 하는 사람이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잡으려면 만족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4명 있을 때 부정적인 사람 1명 있기를 목표로 하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행복한 커플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4의 법칙에서 맞아떨어졌고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도 이 4의 법칙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언제나 4의 법칙을 기준으로 생활에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나는 일주일 중에서 5일은 꼭 운동할 거야. 나는 살을 빼기 위해서 5일 동안 식이 조절을 하겠어. 라고 하지 말고 4대1만 해도 난 잘했어.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죠. 제로를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기업도 이 기업을 싫어하는 소비자가 있도록 하자는 불가능해요. 최소한 3대1의 비율 이상을
뛰어넘자라고 생각을 할 때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조금 더 긍정적인 방면으로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떤 비난의 말하기를 해야만 돼. 어쩔 수 없이 어떤 말을 해줘야 될 때는 4배 정도의 어떤 좋은 말들을 마지막에도 조금 해주면서 그 사람이 받을 충격을 조금 상쇄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맞아떨어질 때가 있지만 이것이 절대로 안 맞아떨어지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자식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이게 안 통한대요. 부모가 자식에게 1번을 막 때리고 3번을 사랑해 이렇게 하면 상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굉장히 선명한 계급 속에서 부정성 편향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이만큼 좀 못해줘도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뭐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중 대부분은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의 빛나는 특성이 친구와 가족에게도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이 베푸는 도움이나 희생, 기쁨과 웃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자, 예를 들면 부모님 이런 거죠. 막 때린 다음에 그래도 널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거 알고 있지? 이 아이가 알아봐 주길 바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를 때리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얘를 위해 희생하는 걸 얘는 알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성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연인, 자녀, 친구, 동료들을 대할 때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내가 저 사람이 미움받지 않고 싶어. 그러면 막 잘해주고 또 막 나쁜 짓도 좀 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책에서 이런 예시를 듭니다. 학자들이 양육 과정에서 어떤 양육 과정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효과를 주는가라고 연구를 했더니, 가정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이라든지 아이들을 심적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남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너무 크게 트라우마가 남는데요. 반대로 그러면 부모가 엄청나게 희생하고 부모가 엄청나게 헌신하고 그러면 이게 그만큼 정말 이 아이가 수십 배 차이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가라고 했더니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려다가 한번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점수를 깎아먹지 말고 이 아이가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랑 사귀고 있어요. 이 아이랑 최대한 오래 사귀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너무 잘해줘요, 얘한테. 나의 모든 시간을 희생하고 난 너한테 다 맞춰줄 거라고 하다가 오히려 그게 피해의식이나 본전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한 번씩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오히려 파탄이 난다는 거죠. 그럼 이 상대는 어떻게 되냐면 부정성 편향의 원칙에 따라서 얘 뭐야, 완전 쓰레기네? 그 전에 얘가 잘해줬던 건 다 까먹어.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한 번 폭발했을 때 그동안 잘한 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good enough, 그냥 충분히 괜찮은 정도로 항상 맞춰놓고 그 정도 레벨에 맞춰놓고 하려고 해라. 충분한 사람이 되려고 해라.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에게 뭘 해줘야 저 사람이 진짜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이 뭘 정말 싫어할까? 오히려 그걸 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니까 책에는 이처럼 실용적인 제안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4배의 법칙. 내가 뭔가 갑자기 한 번에 큰 안 좋은 걸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의식적으로 자꾸만 4번의 좋은 경험으로 그걸 상쇄시키라는 거죠. 이 책에서 저자들은 나쁜 것은 강하다. 너무 스트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 속성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도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완벽한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충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걱정들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괴로워지고 너무 걱정이 많아 어떡하지라고 할 때 긍정적인 것들이 조금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좋은 쪽이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 부정성 편향이었습니다. 걱정 너무 많아.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